우리가 파동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해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동이 서서 매질로 들어갈 때 꺾이는 현상,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굴절이 된다 했습니다. 굴절될 때 진동소의 변화는 없다 했습니다. 진동소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결국엔 주기 없이 변화가 없는데요. 파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네요. 뭡니까 하면 간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입자 두 개는 한 지점에 동시에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죠. 즉 야공 두 개가 한 지점에 동시에 두 개가 겹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파동은 소스 1에서 나온 파동과 소스 2에서 나온 파동이 한 곳에 겹칠 수가 있어요. 이때 두 파동이 겹치는데 같은 위상으로 겹칠 때에는 진폭이 커집니다. 이래서 우리는 보강 간섭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즉 A 파동과 B 파동이 겹치면서 진폭이 좀 더 커졌네요. 이때 커진 뒤에 B 파동은 다시 왼쪽으로, A 파동은 오른쪽으로 쭉 가는, 즉 동시에 겹쳤지만 그것이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자기 진폭 가지고 그대로 다시 지갈게 가는, 그래서 파동이 독립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B 파동이 아니라 C 파동으로 서로 반대되는 위상으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위로 올라간 거 아래로 오목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서로 플랫해 버립니다. 물론 이 두 개의 진폭이 완벽하게 똑같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상쇄 간섭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상쇄 간섭이 됐다 하더라도 C 파동 역시 자기 갈 일 간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즉 상쇄됐다 해서 소멸됐으니까 안 그렇지 않다는 거라고요. 이해했어요? 이때 간섭의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고 할 만한 게 나오네요. 소스 1과 소스 2에서 동일 위상으로 파동이 진행한다고 하겠습니다. 동일 위상으로, 즉 같이 이렇게 쳐서 물결이 같이 이렇게 나간다라고 할게요. 물론 엇박으로 쳐서 처음부터 소스 1, 소스 2에서 위상이 반파장 차이가 나면 그와 반대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동일 위상이었을 때 간섭 소스 1 P 사이의 거리, 소스 2 P 사이의 거리, 요 두 개의 차이를 우리는 경로차라 합니다. 소스 1에서 P까지의 경로와 소스 2에서 P까지의 경로, 요런 걸 경로차 델타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경로차 델타가 2분의 란다 반파장의 짝수배, 즉 0배, 2배, 4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것을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다고요. 그러면 그 델타 경로차가 2분의 란다 반파장의 홀수배, 1배, 3배, 5배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는 상쇄 간섭이 벌어지겠다 하겠다고요. 평면상에서 위상을 이제 좀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출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고 골 이렇게 쓸게요. 마찬가지 소스 2에서도 이렇게 와서 마르고 골 오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반파장 반죽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 골이 P점에 올 겁니다. 마찬가지 요놈의 골 역시 P점에 오게 되겠죠. 골골 만나서 아래쪽으로 진폭이 확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4분의 3 주교에는 요 마루가 이쪽 P점에 오겠네요. 역시 4분의 3 주교에는 요 마루가 P점에 오게 됩니다. 위로 진폭이 확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이 경우에는 2분의 짝배, 0배, 2배, 4배 얘기할 때 2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스 1에서 파동이 이렇게 왔더랬습니다. 그리고 소스 2에서 이런 식으로 오도록 해보죠. 여기가 마루가 되겠고 마루가 됩니다. 이쪽은 골되고 이쪽이 마루가 됩니다. 즉 동일위상 마루 시작해서 왔는데 소스 요 P점에 오면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4분의 1주에는 여기 골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마루가 오네요. 골과 마루가 왔다고요? 플랫 해버리겠죠. 4분의 3 중에는 여기 마루와 4분의 3 중에는 여기에 골이 오게 됩니다. 역시 그래서 이 P점은 상쇄 간섭 2분의 1배, 3배, 3배 등등등 할 때 한 배가 왔는데요. 즉 여기가 1.5파장이고 여기가 한 파장이니까 2분의 1배, 1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여기는 상쇄 간섭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쇄관을 보시다 보니까 P점에선 파동이 마치 오지 않은 것처럼 되겠네요. 즉 요거 하나만 있었으면 마루 됐다 볼 됐다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왔다 갔다 반복하는데 P점에서는 진동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나중에 정상파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가 마디선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겠다고요.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이건 동일 위상으로 쳤을 때입니다. 서로 반대 위상 되면 이로 합니다. 짝배가 상쇄, 볼배가 보강이 되겠죠. 그래서 글자 잘 읽어야 돼요. 대부분 문제, 95% 이상의 문제는 소소소스에서 동일 위상으로 발생한 이런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끔 20문제 중에 한 문제, 100문제 중에 한 문제는 서로 엇박으로 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래서 정리하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파동이 어떤 타입의 파동이 관심이 있었습니까 하네요. 빛이 관심이 있었다 했습니다. 음파가 관심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물결파가 관심이 있었네요. 그래서 파동의 굴절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빛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여러분한테 빛의 전반사에 대해서는 소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언제가 또 한 번 또 할 일이 벌어질 겁니다. 간섭 얘기에서는 이 물결파가 가장 일단 기본 중에 기본이 될 것이겠습니다. 이 물결파를 베이스로 해서 음파로 빛으로 이 간섭의 얘기를 확장시킬 것이겠습니다. 소스원에서 출발시키겠습니다. 물결을 쳤네요. 물결 치다 보니까 실선 마루가 만들어진 순간을 보겠습니다. 마루가 만들어진. 그래서 반파장 더 나가면서 골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실선 마루가 만들어지고 골이 만들어지도록 하죠. 이해됐습니까? 여기를 소스 2 위치로 준비해봤습니다. 소스 2 역시 동일 위상하다 보니까 마루가 만들어지고 골이 만들어지고 마루가 만들어지고 골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컴파스 놓고 이쁘게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물결파에서 소스 1, 소스 2 사이 거리가 지금 보다시피 한 파장, 또 한 파장, 두 파장 나가는 것을 준비시켰습니다. 나중에 세 파장짜리, 네 파장짜리 얼마든지 그려낼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현재 소스 1, 소스 2 사이에 수직 2등분선을 끄면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골과 골이 만났습니다. 아래쪽으로 왕창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반주기 이후에는 2분의 1 중에는 요 마루가 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루가 오게 됩니다. 이것은 반주기에는 마루가 만나게 됩니다.
과거 물결파 투영장실 속에 본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전등을 이렇게 켜놓고 물결파가 이렇게 치면 물이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은 마치 볼로겐지 마냥 빛을 모아온다, 밝다라고 했고요. 오목하면 내려가는 여기 골에서 빛이 옆으로 퍼져서 상대적으로 어둡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요 라인은 당장에 어떻습니까 하면 골골 만나서 어두웠습니다. 반주기에는 마루마루 만나서 밝게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즉 밝았다 어두웠다가 반복하게 되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요 부분은 델타 통로차가 2분의 람다의 제로배죠. 이해됐어요? 2분의 람다의 제로배입니다. 요 라인 2분의 람다의 제로배라는 요 라인은 밝았다 어두웠다가 반복되는데요. 여기를 내가 L0 라인이라고 잡을게요. 실제로 밝다는 뜻에서 라이트 이쪽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L0 라인. L0 라인은 중국차가 2분의 람다의 제로배 되는, 즉 소소소스로부터 무조건 수직 이등분 선상에 있는 요 놈을 얘기하겠습니다. 동일 위상일 때는 소소소스 사이에 딱 수직 이등분되는 요선은 무조건 경로 차이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간단한 거잖아요. 소스1과 소스2 사이에 수직 이등분한 이쪽은 여기서의 거리가 무조건 같죠. 이쪽 거리도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로차가 무조건 2분의 제로가 되는 라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자, 다시 볼까요? 그럼 요점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소수원으로부터 한 파장 반, 1.5파장 오고 여기는 반파장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렇게 라인을 잡아볼 수 있는데요. 이 점은 경로차 델타가 2분의 람다의 2배, 다시 말하면 한 파장 차이 납니다. 2분의 람다의 2배, 1.5파장, 0.5파장. 그럼 여기는 2파장 오고 한 파장 왔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2분의 람다의 2배가 되는 라인입니다. 여기도 마루마루 만났고 조금 있으면 골골 만날 겁니다. 여기는 골과 골이 만났더랬습니다. 물론 반파정면은 마루마루 만나게 될 겁니다. 여기도 밝았다 어두웠다가 물결파 투영장치 통해서 밝았다 어두웠다가 반복되는, 그래서 여기를 L1 라인이라 잡을게요. 엄밀히 말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쪽으로 쭉 가야 됩니다. 근데 이쪽으로 쭉 가는 걸 그냥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요. 여기는 2파장으로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라인 하나 더 끈다면, 그래서 여기는 L2 라인이라서 델타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4배가 되는 라인이 나옵니다. 말씀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제로배와 2배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2분의 람다의 1배 되는 장소가 있겠죠. 여기 한번 생각해보면 1.5파장에 한 파장 오게 됩니다. 여기 생각해봤습니다. 2파장에 1.5파장 옵니다. 즉, 요 라인 따라서는 요 라인 따라서는 델타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1배 되는 라인이 오게 됩니다. 마루 올 때 골 왔네요. 골 올 때 마루 올 것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파동이 분명히 왔는데 마루 올 때 골 오고 골 올 때 마루 오다 보니까 물이 진동이 잘 안 하네요. 마루 올 때 골 오고 골 올 때 마루 오다 보니까 물이 플랫해요.
그럼 요 밝고 어두운 것의 중간 정도 밝기인데 물이 진동하지 않다 보니까 밝기가 변하지 않는 라인 중입니다. 파동이 온 것 같지 않은 라인이 되겠네요. N1 라인 쓰겠습니다. NULL 열 없다는 뜻에서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럼 2분 함수의 2배와 4배 사이에는 2분 함수의 3배가 있을 겁니다. 2파장 오고 0.5파장 왔네요. 그죠? 이쪽 라인을 끄면 델타 규모 차이가 2분 함수의 3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N2 라인 될 것이겠습니다. 이래서 엔간에서 내가 붉은색은 보강가선 라인으로 파란색은 상쇄가선 라인으로 적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항상 그럴 수는 없었겠지만 일단 최대한 먼저 공부시키고 있는 와중에서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L의 뜻과 N의 뜻을 소개해 봤습니다. 이건 나중에 빛에 대해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L 라인과 N 라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콤파스 놓고 한번 이쁘게 잘 그려보시면 꽤 재밌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요 N1 라인, N2 라인 이런 것들을 마디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마디라는 것은 파동이 왔기도 했지만은 계속 상승이 일어나서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를 우리는 마디라고 부르고 그런 마디들이 모여있는 마디선입니다. 이런 마디선을 보니까 이쪽에 몇 개 보입니까 하면 2개 보입니다. 지금 내가 소소소 사이 거리를 얼마나 놨는데 2람다로 놨잖아요. 만약에 3람다 되는 곳에 있었다면 L0, L1, L2 라인 말고도 L3 라인이 있었을 겁니다. L3 라인이라는 것은 2분 람다에 6배 되는 곳이 있었겠고 아마도 N3 라인에서 2분 람다에 5배 되는 라인도 있었을 겁니다. 2파장 차이를 나니까 마디선이 오른쪽에 2개 보입니다. 반대로 꾹 찍으면 이 데칼코마니 이쪽도 2개 나올 겁니다. 경우 차이가 3파장이었다면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마디선이 6개 나올 겁니다. 이런 소소소수 요 두 사이 거리가 4파장 나왔다고요? 그러면 마디선이 이쪽에 4개, 여기도 4개 나오게 될 겁니다. 말뜻 이해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소소소수 사이의 거리가 동일한 상태에서 마디선을 늘리겠다는 것은 파장이 짧아지면 될 것 같네요. 어떤 방법이 파장을 짧게 만들 수 있습니까? 물의 깊이가 일정하다면 진동수를 높이면 파장이 짧아지겠죠. 즉 우리가 V 물결 파이 속력이 그때 GH로 계산되고 F람다로 계산되잖아. 깊이가 만약에 일정했다면 진동수가 커진다, 파장이 짧아진다. 진동수를 2배 늘리면 파장이 반절 줄어드는데 지금은 이 두 사이 거리가 2파장 세팅되어 있는데 진동수를 2배 늘리면 4파장 차이가 될 것이겠고 4파장 차이면 마디선 수가 이쪽에 4개, 여기도 4개 되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겠습니다. 물의 깊이가 일정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물의 깊이가 달라지면 하겠네요. 진동수가 일정한 상태에서 물의 깊이가 얕아지면 하겠습니다. 물의 깊이가 얕아진다, 파장이 짧아지게 되겠네요. 앞에서 우리가 물결파의 속력에 대해서 그리고 속력 V 이꼴 F람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파장을 짧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마디선 수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요 포커스가 나올 수 있겠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스피커 1과 스피커 2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소리, 이제 음파로 넘어가겠습니다. 물결파에 대한 간섭이었고 이쪽에는 이제 음파에 대한 간섭을 한번 두고있고요. 동일 위상으로 소리가 삐 이런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스피커 1, 2에서 동일 위상으로 납니다. 그렇다면 소솔소스의 수직 이등분 이쪽은 뭐가 됩니까 하면 L0 라인입니다. 소리가 크게 들리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소리가 갑자기 좀 약하게 들린 지역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소리가 크게 들린 지역이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될 것이겠습니다. 이래서 예. 소리가 갑자기 좀 약해요. 뭔 뜻이야? 여기가 상세가 걸렸다는 뜻이겠죠? N1 라인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소리가 크게 들리는 라인 나왔네요. L1 라인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소리가 약하게 들리는 지점이 나왔다. 그리고 다시 소리가 크게 들리는 지점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리가 약하게 들린 지점 N1, N2가 이렇게 들렸는데 이후에 뭐 별로 없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쭉 갈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소리가 약하게 들린 지점을 몇 번 경험하게 됩니까? 두 번, 8번 경험하게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했어? 정리할 수 있도록. 저 원리가 뭡니까? 요즘 이제 이어폰 기술 중에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거죠. 외부 소음과 막의 반대 이상의 소음을 오히려 만들어 가지고 외부 소음과 상쇄시키려고 하는. 비행기 엔진음을 비행기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들리진 않습니다. 근데 비행기 바깥에 보면 엔진음이 너무 커요. 비행기 안쪽에 비행기 엔진음과 반대 이상의 소리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는 그 엔진음과 상쇄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는. 이 파동의 간섭 얘기가요. 빛에 대한 간섭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빛에 대한 간섭이 물리 1에서는 사라졌어요. 물리 2에 남겨놨어요. 물론 물리 2에 들어가면 물결파의 간섭, 음파에 대한 간섭, 그리고 빛에 대한 간섭도 또 나와요. 물리 1 하나, 물리 2 하나 파동은 거의 비슷해요.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빛의 간섭 실험을 해봤습니다. 빛의 이중 슬릿을 준비해봤습니다. 슬릿 1, 슬릿 2. 원래는 여기에 앞에 슬릿 제로라는 게 있어가지고 동일 위상으로 슬릿 1, 2에 동일 위상 빛을 쪼여주게 슬릿 제로를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이 슬릿 제로 대신에 레이저 광선을 사용하면 또 레이저라는 것 자체가 동일 위상으로 오는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슬릿 1, 슬릿 2에 동일 위상으로 빛이 들어왔을 때 해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 마찬가지 수직 이등분선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여기는 L0 라인이 됩니다. 델타 규모차가 2분의 람다의 제로가 됩니다. 이 실험을 왜 했습니까? 하면
빛이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되어 있죠. 예, 지난번 우리가 빛의 성질에 대해서 소개했던 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사람이 만약 빛이 입자였다면 여기 한번 오고 말겠지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는 무늬가 나오더라고요. 빛이 간섭 현상이 있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입자라면 한 지점에 두 개가 동시에 있지는 못했을 텐데요 라면서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실험이 요 영어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입니다. 영어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입니다. 슬릿을 두 개나 떴는데요. 나중에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 실험도 남아 있어요. 회절은 보세요. 다음 주에 할까? 이번 주에 할까요? 다음 주에요? 예, 여러분 다음 주에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슬릿 1, 슬릿 2부터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요 사이 거리를 우리는 L로 삼았는데 이거는 거의 1m, 1.5m, 2m, 미터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중슬립 요 사이 간격은 얼마 정도입니까? 근데 면도칼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면도칼을 여러분이 볼 일이 극히 드물 텐데요. 면도칼, 얇은 면도칼 그 두 개를 겹치가지고 유리판에다가 끓음 이렇게 묻혀가지고 면도칼 두 개를 쓱 면도칼이 없으면 여러분 커트칼 있잖아요. 커트칼 그 두 개를 겹친다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아까 말했다시피 커트칼은 생각외로 두껍습니다. 그 연필 깔는 커트칼 그 말고 면도칼은 훨씬 더 얇아가고요. 요게 보통 1mm 수준으로 굉장히 간격이 좁습니다. 즉 굉장히 과장되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래서 요 슬릿 간의 간격 D는 뭐 예를 들어서 1mm, 2mm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90도 꺾어본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90도 꺾어봤을 때 L0 라인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보강 간섭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면 여기는 우리가 N1 라인 준비해봤습니다. N1 라인 여기는 델타 교차가 2분의 람다의 1배 됩니다. 어떤 식입니까 하면 이렇게 빛이 오는 놈들이 모여서 상쇄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럼 뻔하게 이쪽 L1 라인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교차 델타가 2분의 람다의 2배가 되겠죠. 2분의 람다의 2배 되는 이쪽은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서 한 파장 차이 나다 보니까 동일 이상으로 L1 라인에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영어 이중슬릿을 통해서 실험을 하면 여기가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는 게 반복되는 그래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빛의 세기가 이런 식으로 밝은데 어두운데 밝은데 어두운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20개 이상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20개 이상 쫙 가야 됩니다. 빛이 입자였다면 밝은 거 띡 두 번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고 서로 간섭하면서 밝고 어둡고 이런 것들이 수십 개의 간섭 무늬를 보게 되네요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부분 빨간 라인입니다. 나머지 다 치울게요. 요게 델타 경무차잖아요. 경무차가 2분의 달 2배. 다시 말하면 한 파장 난다 했잖아요. 빛이 요렇게 가는 이게 델타 경무차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다음 이 경무차 델타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하면 나중에 이 각이 워낙 작다 보니까 사인 값과 탄젠트 값이 거의 비슷해. 워낙에 뭐 채 1도도 차이 나지 않는 그런 각도니까 L분의 D 그리고 요 중심선에서 요까지 거리를 X라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밝고 그 다음 밝은 거니까
델타 x로 쓸게요. L분의 dx 이게 경고차인데 뭐 그거는 여기까지가 x에 삼아도 상관없고 여기까지 삼아도 상관없고 여기까지 삼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기준선에서부터 얼마 떨어졌는가 x를 썼는데 그때 밝은 무늬에 다음 밝은 무늬 했다면 델타 x를 쓸 수가 있을 텐데 그 델타 x를 쓰면 이만큼의 경고차 한 파장이 나온 애가 나오게 됩니다. 굳이 L분의 dx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델타 경고차가 델타 경고차가 L분의 dx로 표현되는데 L분의 델타 x d 델타 x로 하면 이게 한 파장만큼 나오라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밝고 어둡고 하는 무늬 간격이 뭐라 해줬겠습니까? 좁아야 해줬겠습니까? 너무 촘촘하게 밝고 어둡고 하면 이게 잘 보기 어렵겠죠. 좀 널찍하게 밝고 어둡고 즉 이 밝고 어둡고 하는 이 델타 x가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파장이 길었으면 좋겠죠. 파란색 의자보다 빨간색 의자가 파장이 길어서 좀 더 효과적인 실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슬리티 간격이 좁으면 더더더 좋겠네요. L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은 이해됐어요? 델타 x를 한번 빼보십시오. 밝고 어둡고 L은 1.5m를 준비했습니다. 슬립 간격은 2mm를 준비했습니다. 밀리미터입니다. 파장 람다는 600나노미터짜리를 준비시켜 볼게요. 델타 x가 얼마나 나오겠죠? B분의 L 람다로 표현될 수 있겠죠? B는 2mm,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가 됩니다. L은 1.5m를 준비했죠? 파장은 600나노미터를 했습니다. 나노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9승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얼마야? 900이고 2로 나누니까 450이죠. 네.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터 단위가 나오겠네요. 됐습니다. 센티미터로 바꿔버릴까요? 뭐 밀리미터로 바꿀까? 밀리미터로 바꾸면 4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미터가 되겠죠. 450에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그러면 0.45 밀리미터 이 정도쯤 나오겠네요. 0.45 밀리미터면 그나마 좀 볼만할까요? 됐습니까? 네. 요 0은 이중슬립 간섭 시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다라고 1달러 떼어줍니다. 네, 지금 무슨 말이지? 완벽하게 증명되었다가 아니라 1달러 떼어졌다고 합니다. 뭔 뜻이지? 파동을 설명할 수 없는 입자로서 설명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화학 시간에 배웠는데 상대성 이론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분명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는 증명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이걸 노벨상으로 아인슈타인한테 줬다 했습니다. 빛을 쪼였더니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네요. 왕전 효과입니다. 그거는 파동에서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그래서 나중에 빛이라는 건 원래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아씨 애매하네. 이런 이중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영어의 이중선의 관습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일단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빛이 파동이다라는 것이 일단 되어지는 실험을 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 얘기는 물리 2에 나오는데요. 근데 물리 1에서 우리가 뭐 공부시켰던 물결파에 공부시켰던 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랬어? 정리해 주십시오. 우연찮게도 못다 S를 쓰네요. 물결파가 시작되는 소스 1, 소스 2 준비해봤습니다. 음파가 시작되는 스피커 1, 스피커 2도 준비해봤고요. 빛이 들어오는 3, 1, 3, 2도 준비해봤습니다. 어쨌든 소스 1 P, 소스 2 P 사이의 경로 차이 델타를 쓰는데 이 경로차 델타가 2분의 람다의 짝수배가 들어와요 라고 하면 보강 간섭이 이때 보강 간섭 물결파였다면 물결파 청정치를 통해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는 게 반복되는 음파였다면 소리가 크게 들리는 빛이었다면 밝은 라이트 썼습니다. 반면 2분 함다의 홀수배 1배, 3배, 5배 이런 식으로 들어보면 상쇄 간섭이 벌어지는데요. 네. 물결파였다면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밝고 어둡고 하는 것의 중간 밝기로 밝기가 변하지 않는 음파였다면 소리가 약하게 들리는 여기서 왜 선생님 소리가 약하게 들리는 거 소리가 아예 안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스피커라는 게 전파원이 아니거든요. 스피커 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상쇄가 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리의 귀가 두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완벽하게 상쇄가 걸리다가 여기 완벽하게 상쇄가 안 걸려요. 그래서 소리가 좀 약하게 들리는 작게 들리는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었다면 상쇄가 되면서 N라인 어둠 빛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여기는 빛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온 것들이 모두 다 상쇄가 되면서 어둡게 보이는 빛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 마치 물길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 이해했어? 물론 엇박으로 쳐버리면은 이와 반대가 되겠는데요. 아무렇지만 엇박으로 치는 문제는 극히 드물어요. 대신 드물다해서 위쪽 얘기를 안 보고 문제 풀다가 그 위쪽에 서로 반대 위상으로 발생하는 이딴 말에 아이씨 문제 뭐 이딴 식이야 이런 식으로 요구까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글자 잘 읽어야 됩니다. 알겠어? 예, 정리하십시오.